즐거움, 빵! 신빵쌤의 초능 실험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바로 자석의 성질입니다.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물건이 바로 자석인데요. 먼저 자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혹시 집에 자석이 있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한 뒤에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보면 더 재미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석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럼 이 중에서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가위, 클립, 못입니다. 나머지 물건들, 자, 연필, 지우개 등은 자석에 붙지 않지요.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는 물건들은 철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철이 있어야지만 자석에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석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자석인 막대자석부터 말의 발톱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말굽자석, 동전같이 생긴 동전자석과 고리 모양의 고리자석, 그리고 길다란 봉처럼 생긴 봉자석 등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자기력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바로 자석이 직접 닿지 않고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떨어져 있어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해볼 실험은 자기력 확인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자석, 실, 클립, 테이프, 종이입니다.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준비한 실을 클립에 묶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묶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클립을 실에 묶어 주었다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실의 반대쪽 부분을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책상에 고정이 되었다면 자석을 이용하여 천천히 클립에 가까이 가져가 볼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맞습니다. 클립이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자석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말로 닿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준비한 종이를 클립과 자석 사이에 가져다 넣을 겁니다. 어떤가요? 클립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석의 힘은 직접 닿지 않고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석에는 항상 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극은 자석에서 가장 힘이 강한 부분을 말하며 막대자석의 경우 양쪽 끝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쪽의 각 부분을 N극 그리고 S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석이 가지는 힘인 자기력은 만나는 극의 종류에 따라 그 힘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다른 극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게 되고 같은 극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볼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석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자석 2개입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 부분을 우리는 N극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는 S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석을 책상에 올려둔 뒤 다른 극끼리 만나도록 하고요. 위에서 강하게 잡은 뒤에 서서히 가까이 가며 자석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껴줍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면 한쪽 자석에서 손을 떼고 자석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맞습니다. 손을 떼자 자석이 달라붙게 되었지요. 그럼 이번에는 같은 극끼리 만나게 한 뒤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천천히 가까이 다가간 뒤에 힘이 느껴지면 한쪽 자석에서 손을 떼어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석이 밀려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자석은 다른 것끼리 만나면 서로 잡아당기고 같은 것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제가 어떤 물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은 이 물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침반이라고 하는 물건인데요. 이 나침반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등산이나 여행을 할 때 방향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하여 나침반과 자석의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실험은 나침반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물이 든 수조, 일회용 접시, 자석, 그리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나침반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침반은 빨간색 바늘이 가리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바늘이 가리키는 부분이 북쪽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일회용 접시를 물 위에 조심스럽게 띄워줍니다. 그 다음 자석을 일회용 접시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자석이 멈출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자석이 멈추었나요? 그럼 준비한 나침반의 바늘의 방향과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침반의 바늘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할 실험은 방금 전 실험을 할 수 없을 경우 재료가 부족하다던가 자석이 무거워서 물에 뜨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럼 먼저 실험 재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나침반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투명한 유리컵인데요. 안쪽을 볼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나무젓가락이고요. 네 번째는 실, 다섯 번째는 자석입니다. 그럼 실험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실로 나무젓가락과 자석을 연결해 주어야 해요. 선생님은 미리 연결을 해 두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다 연결해 주었나요? 그럼 연결이 끝났으면 투명한 유리컵 위에 자석을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나무젓가락을 위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석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석이 멈추기를 기다리는데요. 우리는 자석의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침반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자석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석의 방향을 보게 되면 N극의 방향이 똑같이 우리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렇게 자석의 N극의 방향과 나침반에 존재하는 빨간 N극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행할 실험은 자석이 나침반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실험 재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나침반 한 개와 자석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침반을 준비하고요. 나침반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석의 N극의 방향을 나침반에 천천히 갖다 대어 볼 거예요. 그럼 나침반의 변화가 생겼나요? 네, 맞습니다. 나침반의 S극의 방향이 자석의 N극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석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석을 움직였더니 나침반의 바늘이 자석을 따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침반의 바늘은 자석의 극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